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의 이수연입니다. 현재 국내외로 지수 낙폭이 확대되는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한 달 만에 3,100선 붕괴되었고요. 코스닥 시장은 2% 넘게 떨어지며 1,012포인트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7원 6전 상승하며 다시 1,180원대를 돌파하는 모습이고 중국 경기의 불확실성까지 더해지면서 기관의 거센 매도세가 나타났습니다. 국채금리 급등과 정치적인 불확실성 속에 나스닥도 상당히 많은 폭으로 떨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했는데 다우지수가 1.6%, S&P 500 지수는 2%, 나스닥은 2.8% 하락하면서 4개월 만에 하루 최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는 전일 4% 이상 오르면서 1.544선에서 마감했는데 달러 인덱스 역시 11개월의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미국의 국채 수익률 급등에 동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현재 연준 위원들은 내년까지 금리 인상이 2차례가량 나타날 수 있다라고 분석하면서 지금 시장에서는 안전자산 선호 심리와 위험 회피 심리가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국내 증시 불안 심리가 가득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과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수요일장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정수, 민경철, 김성현 세 분의 전문위원과 함께 개장 시그널들 다뤄드릴 예정이고요. 유튜브 서울경제TV 채널도 놀러오셔서 실시간 소통까지 즐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작하기 전에 정재훈 전문위원의 주유소 포트 먼저 확인하고 갈게요. 네, 정재훈 전문위원의 주유소 포트입니다. 엑세스바이오부터 명신산업까지 목표 가격에 도달한 상태고요. 엑세스바이오가 17%, 비트컴퓨터가 26%, HLB가 22%, 명신산업 21.6% 기록했습니다. 한라홀딩스 아직까지 목표 가격에 좀 달려가는 모습인데 수익률이 현재 26.19% 챙겨가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최근에 남북 경협주의 급등으로 인해서 아난티의 수익률이 무려 35%까지 올라왔고요. 나머지 종목들의 손실 보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다시 한번 두 자릿대 손실 기록하는 중이고 현대 엘리베이와 이화공영, 신태까지 지금 약손실권에 들어와 있습니다. 다음 종목 보시죠. 네, 현대건설 가장 최근에 매수한 종목이고 매수 가격은 54,000원, 현재까지 손실은 마이너스 3%대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문자 샵 0082번으로 정재훈이라고 세 글자 전송해 주시면 주식 이야기들 실시간으로 장중에도 함께 나눠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재훈 전문위원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정재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자 우리 시장 특히나 걱정이 되는 하루입니다. 어제 이 하락세가 좀 선 반영되었다고 믿고 싶긴 한데 어제 아무래도 이 뉴욕 3대 지수가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오늘 다시 한번 하락세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심리가 나타나고 있고요. 어제 원달러 환율도 큰 폭으로 증가했고 이 강달러세도 나타나다 보니까 이 외국인의 수급 부분이 아무래도 좀 오늘 시장에 악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시장 대응 작전 세워주시죠. 네, 전날 뉴욕 증시가 하락으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나스닥 시장이 2.8%대의 큰 폭의 하락을 좀 마무리했고요. S&P 500이나 다우지수도 2%대에서 1.6%대의 하락으로 좀 마무리가 됐는데, 특히나 이 기술주들이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거의 3.8% 급락을 보이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는데, 일단 한국 시장 같은 경우도 어쩔 수 없이 시초가의 영향을 좀 받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야간 선물 시장이
0.7%대의 하락을 좀 보였었기 때문에 한국 시장도 좀 개파락 출발을 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결국 시장에 있어서는 여전히 좀 박스권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선물로 좀 잠깐 보게 되면 과거에 지지했던 자리대가 400포인트 언저리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게 된다라면 다시 한번 이 전저점에 대한 지지 테스트가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물 기준으로 400포인트 자리대를 좀 지지해 주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자리대가 지지가 되기 위해서는 삼성전자의 주가가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어제 반도체 쪽 섹터의 미국 시장에 반도체 쪽 섹터의 하락세가 좀 두드러졌습니다. 마이크로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를 하고 난 이후에 잠깐 좀 얘기가 있었죠. 인턴 기사가 좀 나왔었는데 4분기 때는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예상보다 좀 줄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시간에 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3분기 때 실적도 좋게 나왔어요. 근데 전망 자체가 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그냥 그 부분들 때문에 일단은 삼성전자의 좀 주가 추이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오늘도 매수를 해주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제 50만 주대의 매도세가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었는데 일단 삼성전자를 좀 매수해주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환율 또한 마찬가지로 1180원대에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절반의 되돌림? 하락을 하고 난 이후에 절반의 좀 되돌림 자리대를 보게 되면 1180원대예요. 1188원대의 절반 되돌림 자리대인데 이 자리대를 맞고 난 이후에 음봉으로 좀 밀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는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다행히 금 가격이 그렇게 크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어제의 미국 시장의 하락은 일단은 발언에 대한 부분들, 이 부분들에 있어서 쇼킹한 부분들 충격이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반등 타이밍을 좀 노려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여전히 3분기 때에 대한 실적, 그리고 내년도 시장에 있어서의 실적이 상향이 좀 조정되고 있는 그런 기업들 위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컨센서스 좀 상향 종목을 좀 보게 된다라면 그 전에 이슈리안 트레이딩을 좀 봐야 되겠죠. 마카오 도박 규제에 있어서 국내 이 카지노주들이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롯데 관광개발 같은 경우나 아니면 파라다이스 이런 기업들은 기술적인 성질이 좀 견조한 그런 모습들이에요. GKL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강원랜드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이 수령 과정을 좀 거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은 시장에 있어의 대안으로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을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컨센서스 상향 종목군들을 좀 보게 되면 LX 인터내셔널이라는 기업도 실적이 좀 상향성 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신세계 푸드 같은 경우도 컨센서스가 좀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박스 권역에 있기 때문에 괜찮은 그런 상황들이고요. 하나생명이라든가 혹은 포스코 이런 기업들까지도 나름대로 좀 괜찮고요. 특히나 포스코 같은 경우는 3분기 최고 실적을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좀 관심 있게 보자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급 관심들을 좀 보게 되면 하나금융지주에 대한 부분들, 배당을 좀 연대해 두는 투자자라면 하나금융지주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최근에 수급이 좀 들어와주고 있는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도 전력 케이블이라든가 지하 케이블 이 부분들에 있어서 이슈와 모멘텀거리 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오늘 장에 좀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9월 29일 수요일장 개장했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 기관의 매도세가 강했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의 상승세와 긴축 우려 등의 시장이 크게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코스피 지수 1.14% 하락하면서 3,097선에서 거래 마쳤고 코스닥 시장은 2% 넘게 하락하며 1,012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어제 외국인들이 IT와 화학 업종들을 위주로 2,054억 원대 순매도했다고 하고요. 반면에 IT 업종과 운송
운송장비 업종, 통신장비 업종들 약세 보였다고 합니다. 자, 오늘자 개장 상황 자세하게 살펴보시죠. 네, 삼성전자 1위부터 5위까지 지금 모두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와 네이버, 삼성전자 우선주까지 2% 급락 기록하고 있고 삼성전자가 1.97% 하락하면서 74,800원대 다시 좀 기록하는 모습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90만 원 선 깨고 내려갔죠. 85만 4천 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도 오늘 2,500원 하락 출발하는데 1,000원만 더 내려간다면 10만 원 붕괴 가능성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입니다. LG화학부터 셀트리온까지 전부 조정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모두 1%대 하락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중에서도 삼성 SDI가 현재 1.9% 가장 큰 폭의 낙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삼성 SDI도 1,000원만 더 떨어진다면 70만 원 선 붕괴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주가가 나타나고 있고요. 전일 대비 14,000원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LG화학도 1.6% 넘게 하락 중이고 카카오도 2,000원가량 흘러가면서 현재 주가는 11만 5,5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오늘자 지수도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자, 코스닥 시장이 지금 출발하면서 2% 낙폭 키워가고 있는데 양시장에서 모두 갭 하락이 좀 나타난 것으로 보이고요. 코스피 시장 일단 1.7% 하락하면서 3,044선까지 내려갔습니다. 3,000선의 지지 여부도 확인하셔야겠고요. 오늘 이 거래소 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현재 2.27% 하락하고 있습니다. 989선 지금 기록 중인데 1,000포인트 깨고 내려갔죠. 현재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에서 다만 외국인들이 강하게 3천억대 가까이 순매수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선물 시장에 대한 외국인들의 긍정적인 수급 흐름이 지금 코스피 코스닥에도 들어오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큰 폭으로 조정받고 있습니다. 네, LNF가 지금 4.2% 급락 출발하는데요. 현재 주가는 17만 2,400원이고 결국은 20만 원 선을 도달하지 못하고 이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도 마찬가지 3.8%대 큰 폭의 조정받고 있고 현재 주가는 45만 40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펄어비스, HLB도 각각 2% 조정받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이번 장도 역시나 모든 종목들이 하락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카카오게임즈가 최근에 조금씩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2.5% 오늘 떨어지면서 그간의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는 모습입니다. 현재 주가는 66,100원이고요. SK머티리얼즈와 시젠, 그리고 CJ E&M, 셀트리온 제약까지 모두 다 1%대 하락세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 지수 차트를 보셨을 때 탄력을 좀 잃고 계속 하단에서 좀 횡보를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다른 이 수급 주체가 좀 받쳐주는 그런 움직임이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순간포착 라이브 매매 시그널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전문위원 바로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실전 매매 정수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도 어제에 이어서 급락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서 오늘은 개인들이 좀 많이 패닉 셀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 뉴욕 증시도 많이 하락했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 많이 던지는 모양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코스피 코스닥이 하단에서 올라오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기관과 외국인이 오늘 각각 이 시장에서 사들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장 후반대는 좀 이런 하락폭을 만회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연출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개장 상황 어떻게 좀 해석해 보면 좋을까요? 자, 어제 미국 시장이 흔들렸어요. 근데 미국 시장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 사실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대단하게 흔들리거나 완전 폭락까지는 아니고 그동안 올라갔었던 부분에 눌림목 수준보다는 조금 더 과한 그 정도의 흐름으로는 보여요.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 시장은 그걸 받아줄 여유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미국 시장은 여기서 떨어져봤자 이 지금 다우존스 기준으로 33,400을 여기를 지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까지 밀려도 얘네들은 도깨비 시장이라 다시 또 들어주면서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시장은 얘네들이 떨어질 때까지 과연 우리나라 지수가 3050을 지지해줄지, 이 자리가 깨져서 밑으로 더 떨어져 버리게 되면 우리나라 종목들은 더 많이 빠져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여유가 없다라는 얘기고요. 나스닥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오늘 많이 빠졌다고 일단 현 시점에서 나스닥 선물하고 다우 선물은 지금 플러스 권역에 있어요. 지금 뭐 다우하고 나스닥은 대략 한 0.4% 플러스 권역에 있는데, 쟤네들이 반등을 줘도 우리나라 시장이 반등을 주지 않는 게 일단은 문제가 될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미국하고 다우는, 미국 시장의 나스닥 같은 경우는 아까 다우는 33,400을 말씀드렸다면 나스닥 같은 경우는 14,400 정도의 지지 라인을 지금 형성해 놓고 있고, 오늘 미국 시장이 반등이 나오게 되면 우리나라 시장의 종목들도 계속 밀려나기보다는 반등을 주겠죠. 그래서 미국 시장은 문제가 없어요. 안 좋아봤자 박스권이고 밀려 내려가면 다시 올라갑니다. 설사 이 자리가 저점이 14,400이 깨져서 밑으로 14,000원 내려온다 하더라도 얘네들은 그동안 올라간 게 있으니까 억울할 것도 없습니다.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면 되거든요. 마찬가지 다우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14,400이 깨져서 34,400이 깨져서 32,000원으로 내려온다 한들, 내려오면 또 많이 내려왔다고 또 들어주면서 얘네들은 그렇단 말이죠. 근데 우리나라 시장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나라 시장은 지금 최근에 뭐 유럽 시장, 미국 시장 신고가권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3,200을 안착을 보면서 우리나라 시장도 여기 3,300을 가지고, 그리고 뭐 더 좋아서는 위로 올라갈 것을 기대하면서 왔던 시장인데, 오히려 지금 올라가지 못하고 저점이 지금 3,050까지 내어준 상황이고, 거기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 이 자리가 깨지게 되면 그 다음에 2,900입니다. 2,900이 깨지면 그때서부터는 대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은 여유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결론은. 미국 시장은 여유가 있습니다. 아직 쟤네들은 문제가 생기질 않았어요. 쟤네들은 뭐 빠져봤자 다시 올라오면 그만인 건데, 우리나라 시장은 그럴 여유가 없다. 이게 이제 일단은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는 데 있어서 일단은 잘 새겨들어야 할 게, 미국 시장과 우리나라 시장은 상황이 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생활비가 뭐 한 달에 한 가정을 기준으로 한 100만 원이면 정말 쪼들리게 우리가 이제 먹고 살아야 되는 그 상황인데, 미국 애들은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똑같은 상황에서 생활비가 쪼들리더라도 쟤네들은 벌써 이미 쌓아놓은 곡간이 뭐 억 단위로 지금 있는 상황인 거고,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쌓아놓은 곡간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임계점에 한계점에 지금 다다른 상황이고, 거기다가 지금 신용 융자 불량 같은 경우도 지금 최대에 있기 때문에, 일단 미국 시장이 반등을 줬을 때 일단 대응을 얘기해드리면, 미국 시장이 반등을 주더라도 35,000원 회복을 하질 않으면, 나스닥도 15,000원을 회복을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60일선을 얘기를 하는 건데, 이쪽을 안착을 하지 않고 반등을 주게 되면 또다시 밀릴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현금화 대응을 일부를 좀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급하게 던지는 그런 부분들은 별로 좋아 보이진 않아요. 왜냐하면 여전히 지금 어제도 그랬지만 소비주들이라든지, 오늘도 지금 SM이라든지 JYP, YG한테 이쪽은 흐름들은 강한데, 지금 키스도 강하고, 소비주들은 그래도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어제 정유주 화학주, 그 다음에 가스 관련주들, 지금 보이고 있는 게 이제 가스 관련주도 어제 강했던 것들, 정유주 화학주, 그리고 은행주, 보험주들, 그리고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지금 무너진다라는 느낌보다는 아직까지는 좀 버티고 있는데, 이게 운이 없으면, 그렇죠? 재수가 없으면, 잘못하면 미국 시장이 반등 줬다가 저점을 깨버리게 되면 우리나라 시장은 여유도 없는 상황에서 신용 융자 자금들이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몰려있는 상황에서 다시 재차 하락했을 때에서 그때에서 대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략은 뭐냐면 현금화 대응을 하되, 일단은 미국 시장의 반등이 오늘 나오겠죠? 그 반등이 나오면 반등을 보고 우리나라 지수도 지금 단번에 이거를 이쪽으로 가지 않는 흐름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렇게 흔들어놨다라 그러면은 다시 반등을 주고 다시 재차 하락하게 되면 그때에서는 대응이 늦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반등을 좀 주게 되면 그때에서는 일단은 혹시나 모를, 나빠서 그런 건 아닙니다, 아직은. 근데 혹시나 모를 지수가 3,050을 다시 재차 깨고 2,900을 깨버리게 되면 그때는 대응이 늦기 때문에 현금화 전략을 10에서 한 20%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번에 반등 나오게 되면 일부, 만약에 시장이 진짜로 안 좋다라고 판단이 되면 현금화 대응을 30에서 50% 하라 그러겠죠. 그래서 아직까지 그런 흐름들은 아닙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아직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이 급락세가 나오질 않았어요. 아직 급락세가 나온 게 아니고 그냥 박스권 정도 내에서 그냥 눌림목 수준 내지는 좀 과한 조정 정도가 좀 나온 건데,
쟤네들이 재차 또 하락을 하거나 저점을 깨는 흐름이 나오면 그때는 우리나라 시장은 무너질 거기 때문에 그때서 현금화 대응이 30에서 50%는 필요하지만 현재로서는 혹시나 모를 우리나라 시장은 여유가 없기 때문에 미리 좀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들 때문에 혹시나 모를 미국 시장의 재차 하락과 우리나라 시장의 3,050의 이탈을 생각을 해서 일단은 반등을 줄 때 한 현금화 정도를 한 10에서 20% 정도 일단 해보는 게 그게 좀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일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 시장은 3,050이 중요해요. 지금으로서는. 그리고 그 다음 라인은 2,900인데 거기까지 밀려 내려가게 되면 거기서는 이미 대응은 늦었습니다. 거기서는 대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현재 자리에서 반등을 줄 때 일부 현금을 어느 정도를 마련을 하는 게 좀 안전할 것 같다라는 저의 의견입니다. 자,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종목을 몇 가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일단은 SH에너지 화학 주가 전망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요. 자, SH에너지 에너지화학. 자, 이거 셰일가스 관련주 해가지고 이제 가스 얘기 나와서 어제 움직였던 건데요. 천연가스 가격이 지금 급등세를 펼쳐주고 있고 어제 그래서 관련된 도시가스 관련주들하고 한국가스공사가 좀 강하게 움직였는데 시장이 지금 반등을 줬다가 아직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강세로 돌아선 것도 아니고 아직 믿기는 좀 믿어지지가 않는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믿음이 가지 않는 시장이기 때문에 반등 줬다가 다시 재차 밀릴 것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SH에너지화학도 이렇게 들어주게 되면 쫓아갈 생각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갖고 있는 사람들이 수익이 났다면 분할 매도를 하든지 매도 처리를 하든지 매수보다는 관망의 흐름이 유리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는 그냥 보유 의견만 좀 말씀을 드리거나 아니면은 분할 매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팜스토리인데요. 자, 어제 상한가를 갔어요. 바로 이제 코로나에 대한 그 치료제에 대한 그 얘기가 나왔는데 코로나 치료제 NAA001 임상 탑라인 데이터 발표 임상 소식에 투자사 유보로 파마슈티컬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결국은 코로나 기대감인데 자, 어제 상한가를 갔으면 그 기대감에 오늘도 그러면 강하게 써야 되는데 지금 들어놓고 얘네들이 지금 어떻게 대응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시장이 흔들어버리게 되니까 어제 들어온 애들이 팔지도 못하고 사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일단은 만약에 수익이 나신 분들이 있다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정고점을 저항을 돌파하지 못하면 그리고 지금 그 호재 뉴스로 이슈가 나왔으면 상한가를 갔으면 오늘 갭상승을 더 세게 나오고 바로 지금 뭐 상한가를 가려고 지금 난리를 쳐야 됩니다. 근데 지금 상한가를 가지 않고 여기서 아둥바둥거리고 있다는 얘기는 지금 떨어질 타이밍을 팔 타이밍을 세력들이 노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익이 날 때마다 잘 챙기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신규 매수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두 가지 종목에 대한 시그널들 살펴보고 돌아왔습니다. 자, 지금 개장한 지 한 14분 정도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 시각에는 과연 어떤 특징들이 움직이고 있는지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종목은 넷게임즈입니다. 게임 회사인 넥슨이 자회사인 넷게임즈에서 개발한 히트2의 국내 및 글로벌 퍼블리싱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히면서 넷게임즈의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넥슨은 이번 계약으로 이 히트2의 글로벌 서비스 판권을 확보하고 국내 및 글로벌에서 MMORPG 시장 공략에 나설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히트2가 이 RPG 게임인데 최근에 좀 히트가 되면서 히트2가 히트가 했습니다. 히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넷게임즈의 주가도 함께 좀 상승하는 모습이고요. 현재 9% 올라서 주가는 14,3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일봉으로 보시죠. 네, 넷게임즈도 우상향 꾸준히 해주고 있습니다. 9월 중순에 11,550원대 터치했고요. 9월 29일, 28일, 27일이네요. 27일 날 15,850원까지 최고점을 터치했다가 어제는 음봉이 나왔고 다시 이렇게 꾸준히 좀 올라가는 모습 연출이 되고 있고 현재는 14,30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보시죠.
네, 이번 종목은 한화손해보험입니다. 지금 보험 업종에서 종목들이 좀 상승세가 나오는 그런 종목들이 있는데 한화손해보험 지금 증권가에서 올해 사상 최대 이익이 예상된다면서 매수 투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지금 3분기에 한화손보의 순이익이 전년 대비 162% 증가했고 전 분기 대비해서는 36.7% 증가했다고 합니다. 3분기 마찬가지로 컨센서스를 상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고 연간 순이익은 전년 대비 92.3%나 증가할 전망이라고 예측세를 내놓으면서 한화손해보험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고 지금 시작이 좀 안 좋다 보니까 달러와 강세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강달러세에 따라서 은행주, 보험 업종들 지금 상승세에 탄력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한화손해보험 5% 넘게 올라가면서 주가는 4,72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일봉으로 보시죠. 네, 한화손해보험은 등락이 좀 있었습니다. 9월 초반에 4,180원 터치해서 올라가려는 듯 하다가 최근에 좀 떨어졌는데 지금 3거래 연속으로 상승을 해주는 모습이죠. 오늘도 4,885원까지 터치했다가 지금은 좀 밀려난 모습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안 좋은 시장 속에서 보험 업종들 단단히 시세를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네요. 네, 특징주들 살펴보고 돌아왔습니다. 다음 주자 민경철 전문위원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매일 아침 상한가를 꿈꾸면서 일하는 전문위원 민경철 인사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코스닥이 좀 하락 출발했습니다. 낙폭이 확대되는 모습이었다가 지금은 그래도 조금 바닥보다 저점보다는 올라왔거든요. 오늘은 이 코스피 시장에서 기관들이 또 매수를 해주네요. 어제는 그렇게 매도를 하더니 오늘은 또 이렇게 좀 매수를 해주는데 정말 이 기관들의 수급 향방은 알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개장 상황부터 이 종목별 시그널까지 좀 챙겨주시죠. 네, 일단은 제가 이제 시황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 코스피 지수는 3,050포인트 구간 부근 그리고 그 밑으로 조정 시에는 제가 세일 구간 저가 매수 기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시초가 코스피 지수가 약 마이너스 2% 가까이 좀 급락을 하면서 마이너스 1.78% 급락을 보이면서 3,042포인트까지 조정을 받았는데요. 자, 정확하게 지금 3,053포인트까지 소폭의 반등을 일으키고 있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 추세 하단 영역대에서 기술적 반등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먼저 오늘 증시의 시초 낙폭은 어제 나스닥 지수가 약 마이너스 3% 가까이 미국 국채금리 선물이 급등하면서 그에 따른 기술적 약진 등으로 인해서 급락함에 따라서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만, 자, 일단은 어제 기준으로는 우리 증시만 조금은 억울하게 좀 빠진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아시아 증시는 일본 니케이 지수 약보합으로 마무리됐고요. 중화권 증시 전부 다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홍콩 지수만 거의 플러스 1.5% 급등하고 아시아 증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제 우리 증시만 억울하게 좀 큰 폭으로 마이너스 2% 코스닥 급락하고 오늘도 추가적으로 마이너스 2% 추가 낙폭을 보인 상황이기 때문에 자, 코스피 기준 2,900포인트에서 3,050포인트 구간은 명품주를 우리 명품을 할인할 때 사야 된다. 샤넬백이나 구찌백이나 갑자기 10% 50% 할인하면 사야 되는 것처럼 주식에서도 우리 실적 견고한 명품주를 할인할 때 저가에 싸게 잡아둬야 되는 그런 매매 전략을 좀 취해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좀 견해를 밝혀드립니다. 자, 오늘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문의를 주셨던 우리 포스코 주가 전망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포스코는 제가 주가가 내려가도 실적이 폭발할 것으로 좀 전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꺼지지 않는 용광로라고 이제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본 기업은 다양한 이제 철강 제조 업체로 이제 철강 제품을 생산해서 자동차, 조선, 가전, 건설 거의 산업 전반에 필수적인 이제 철강 수요 산업의 기초 원자재를 공급하는 시총 약 29조 코스피 철강 업체입니다. 자, 2021년 상반기 기준 철강 부분 매출이 전체 연결 매출의 약 53% 정도를 차지했고 무역 부분은 33%, 건설 부분은 약 9%를 차지하는 포스코 지주회사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포스코 케미칼, 포스코 강판,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ICT 총 6개 상장사의 지분을 50에서 65% 확보하고 있음으로써 거의 막강한 지주회사로서의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고 비상장 계열사 약 28개를 보유하고 있는 지주회사입니다. 3분기 증권가에서 전망하는 연결 영업이익이
자, 연간이 아니라 분기 영업이익이 2조 7천억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자, 기존에 전망했던 2조 원의 분기 영업이익보다 3분기 영업이익이 2조 7천억 정도로 폭발적으로 좀 증가하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올해 4분기 혹은 내년 1분기 매출 및 영업이익이 좀 감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시장의 우려로 인해서 최근 고가 약 43만 원에서 최근 현재가 33만 원까지 좀 조정을 받은 상황입니다. 자, 하반기 중국이 철강 생산량을 좀 감소하겠다라고 밝힌 부분은 앞으로 철강 원자재 가격 상승에 긍정적인 상승 원동력이 될 수 있지만 중국 부동산 헝다그룹이 파산하게 되면 중국 이제 부동산 건설 자재에 사용되는 철강 수요가 감소하게 됨으로써 우리 철강 가격 하락 가능성을 좀 염두를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자, 현재 기준 9월 29일 기준 현재 기준까지의 팩트는 3분기 실적도 견고하게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자, 우리 3분기 영업이익만 2조 7천억 정도를 기록하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3분기 실적이 발표되는 10월 중순까지는 실적에 기반한 우상향을 기록할 가능성이 좀 매우 높다라고 판단이 되는 종목입니다. 자, 아까 우리 도입부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이 사고 싶었던 명품들 갑자기 50% 할인하면 사야죠. 네, 그리고 나서 이 박앤 세일이 끝나면 정상가에 되팔아도 우리는 큰 막대한 이득을 챙길 수 있는 것처럼, 자, 철강주인 철강의 명품주인 포스코 종목도 자, 분기마다 최근 올해 1분기, 2분기, 3분기 16조, 18조, 거의 19조 가까운 매출을 내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수조 원대 영업이익을 계속해서 늘어나고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현재가 33만 원 정도 기준 28만 원 구간을 손절 잡고 30만 원에서 33만 원 구간에서는 조정 시 분할 매수 진행하시면서 우리 용광로가 꺼지지 않는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3분기 실적 발표일까지 기간 보유하시면 좋은 수익권 청산 기회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 우리 노란풍선 주가 전망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는데요. 결론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자, 오늘도 폭락장에서 주가가 플러스 1% 정도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하지만 지금은 개인적으로는 엄청난 거품 구간에 위치해 있으니 가능한 빨리 물량을 정리하시는 게, 수익권이신 분들은 행복을 챙기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좀 견해를 밝혀드리고, 자, 오늘 방송에서 제시해드리는 지지선 대응을 반드시 지키셔라라는 첨언의 이야기 남겨드립니다. 자, 본 기업은 시가총액 약 2,400억에서 2,500억 정도가 되고 최대 주주가 지분 62%를 보유한 여행, 알선 수입, 그리고 항공권 판매 수입 등을 이제 사업 아이템으로 진행하고 있는 여행 관련주입니다. 자, 이번 상반기 보고서상, 자, 회사가 발생시킨 영업 수익이 12억 원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럼에 따라서 부동산 임대료도 있을 거고 직원들 급여도 있을 텐데, 이번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 매출액이 12억이다 라는 부분은 사실상 영업 손실이 우리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마이너스 63억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자, 그래서 언제 노란풍선이 실적 턴어라운드가 될 것인가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높은 상황인데요. 자, 11월 위드 코로나 시대가 열리고 난 이후에 내년 정도는 돼야지 실적이 좀 본격적으로 턴어라운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좀 전망이 되는데, 현재는 위드 코로나 사태가 올 거라는 그런 이슈와 테마만으로 우리 작년 저점 1,800원에서 최근 21,000원까지 벌써 1,000%의 시세가 발생된 상황입니다. 자, 과거에 우리 2019년도만 해도 우리 매출액 700억이었던 회사가 올해 1분기 매출 4억 원, 2분기 매출 8억 원. 굉장히 우리 상반기 보고서상 실적이 굉장히 급감한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만 가지고 이미 1000% 이상의 좀 대시세를 분출하고 상장일의 신고가 영역 때까지 시세 분출 후에 지금은 고가에서 개인적으로는 폭탄 돌리기 구간에 좀 위치를 해 있는 좀 추세, 우하형 추세 상당 구간에 좀 위치를 해 있는 것 같다라는 좀 견해를 밝혀드리고, 사견으로는 만 원에서 11,000원 부근까지 조정을 받게 된다면 거기서 소액 강타로 진입게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7,000원 부근 혹은 밑으로 조정 시에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저가 매수 기회를 관심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 보유자분들은 현재 시점 거래 대금을 동반하면서 저가에 좀 매기가 좀 크게 유입된 가격대가
자, 14,800원에서 15,200원 구간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14,800원, 15,200원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만 1차 목표가 17,000원에서 19,000원 구간 철저하게 분할 매도 좀 진행하시는 거 공고 드리도록 하겠고, 자, 14,800원, 15,200원 구간을 이탈하게 된다면 좀 아쉽지만 비중 조절, 평단가 그리고 손절선 대응하시고 나중에 더 좋은 매수 기회가 왔을 때 그때 좀 진입 기회를 노려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또 안전하지 않겠나라는 좀 견해를 밝혀드립니다. 자, 오늘의 이제 마지막 종목으로 대성산업 주가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초에 대성에너지가 주가가 좀 폭발을 했는데 우리 대성산업도 자, 튼튼한 기업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자, 추세 상단, 이 박스권 상단 구간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저는 현재는 매도하기 좋은 구간이다. 좀 관망의 의견을 좀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자, 당사는 1947년부터 대성산업공사를 모태로 설립돼서 석유가스, 에너지, 기계사업, 그리고 해외 사업으로는 자원개발, 그리고 열병합 발전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제 석유가스 부분은 GS 칼텍스, 우리 주유소에 일반 대리점의 지위로서 서울, 경기, 경남, 경북 지역에 주유소를 설치하고 충전소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를 이제 셀프 주유소를 요즘에 전환해서 매출 증대와 추가적인 이익 창출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라고 회사는 밝히고 있지만 사실은 영업이익은 1%가 나지 않는 매출 대비 좀 남는 게 없는 그런 사업 구조를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회사가 밝히고 있는 에너지 부분에 관련된 부분은 보일러, 히트펌프 제조 판매를 하고 있고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와 지열, 공기열, 히트 펌프 등의 주력 제품 판매를 앞으로 미국, 중국, 러시아 등 글로벌 시장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는 포부를 좀 밝히고 있는데요. 사실 이 보일러 시장은 우리 대성산업의 보일러가 아니라 경동나비엔, 귀뚜라미, 린나이 브랜드가 거의 국내 독과점 형태를 또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실적 폭발은 좀 어렵지 않을까 싶고, 자, 현재 석유가스 부분에서 매출이 약 78%, 기계사업 부분 약 7%, 그리고 해외 자원개발과 열병합발전 매출이 약 12%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반기보고상 이제 기존 실적이 3,800억 정도 선에서 최근 4,900억 정도로 굉장히 큰 폭의 매출액이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영업이익 부분은 마이너스 19억 적자에서 플러스 15억 흑자 전환으로 실적 개선이 소폭 이루어지긴 했지만 매출이 4,900억 대비 영업이익을 1%도 뽑아내지 못한 부분이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근 이제 국제유가 가격 상승 그리고 천연가스 가격 인상 등의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지금 추세 상단 구간까지 좀 위치를 있는 상황인데요. 회사가 매출 잘 내고 안정적인 기업인 건 맞다. 왜냐하면 우리 도로 나갈 때 주유소에 GS 칼텍스의 일반 대리점의 지위를 발생시키고 있기 때문에 매출은 잘 발생되지만 거기서 발생되는 영업이익이 1% 미만이기 때문에 현재 이슈로 우리 추세 상단 구간까지 왔을 때는 1차 지금 5,900원 구간 현재가 위로 추가 상승 시 다수 비중 청산하시고 일부 비중으로만 6,500원 구간까지 분할 매도 청산 후에 다시 3,000원, 4,000원까지 매수하기 좋은 구간을 줄 때 그때 좀 저가 매수 기회에 관심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 가지 종목에 대한 시그널들 챙겨드렸습니다. 자, 마지막 주자로는 김성현 전문위원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다행히 지금 시장이 회복하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관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사들여주고 있고 외국인들도 코스닥에서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행인데 오늘 이 시장 마감될 때까지 이런 긍정적인 흐름이 좀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개장 생활 짧게 짚어주시고요. 이 시그널들도 함께 챙겨주시죠. 네, 시장 흐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굉장히 어렵다. 고수나 하수나 어떤 사람이든 간에 모두가 지금 어려운 시장으로 느끼고 있는 시점이라 보시면 되고요. 어제자에 이제 미국 증시 조정의 어떤 근거로서는 미 국채 10년물 금리가 6거래를 연속 상승하면서 1.5%선을 좀 돌파를 했고 30년물도 마찬가지 2%선을 좀 돌파를 하면서 그런 부분에서 어떤 금리에 대한 부담이 좀 작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금리에 대한 부분들은 좀 여러 가지로 평가할 수도 있겠는데 시장에는 어떤 그 경기에 대한 자신감으로서도 반영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통상적으로는 어떤 그 기술주에 대한 금리 상승은 조금 시장이 부담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제 고의적인 조정을 준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항상 이제 시장의 최고점은요.
이 사람들이 이 환희를 할 때 최고점이 나타나는 것이고 최저점은 사람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정말 공포에 떨었을 때가 최저점이 나타나는 구간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이 환희가 아니죠. 그러니까 최고점이 아닌 겁니다. 추가적인 상승 때는 저는 코스닥 기준으로는 1150, 1200포인트까지 가기 전에 고의적으로 이런 공포심을 조성을 해서 물량을 좀 내놓도록 하는 그런 시장의 어떤 흐름이 아니겠는가 보고 있고요. 방향성 자체는 상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코스피나 코스닥이 오늘 개파락 출발 좀 크게 하긴 했지만 시장은 전일자 종가 흐름을 좀 잡아주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고 현재 선물 포지션이나 아니면 콜옵션 포지션도 마찬가지 메이저 수급이 좀 상당하니까 긍정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종목별로도 좀 체킹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살펴볼 종목은요 LNF입니다. LNF는 이제 그 NCMA 양극할 물질 제조업체로 좀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서 이제 NCMA가 뭐냐라고 좀 물으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죠. 2차 전지의 종류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에는 NCM, 그 니켈, 코발트, 망간 이걸 이용해서 만든 양극재에서 알루미늄의 A까지 첨가해서 배터리의 안정성과 출력성을 좀 높이고 가격을 낮춘 그런 2차 전지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전에는 니켈의 함량을 좀 늘리는 전략을 취했다면은 지금은 이제 니켈의 안정성이 좀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을 이 알루미늄 A를 통해서 보완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LNF 2020년도 이 매출액은 1,349억 원, 영업이익은 15억이었는데 21년도 기준 매출액은 약 5배가량 좀 증가를 했습니다. 7,049억 원, 영업이익은 245억 원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2022년도까지 평균 94%의 매출 성장이 좀 기대되고 있어서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올랐죠. 이번에 또 추가적으로 자기 자본의 160%에 해당되는 이 하이니켈 NCMA 양극재 설비 투자가 좀 진행이 되면서 본격적인 차세대 NCMA 양산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LNF와 함께 좀 경쟁사로 꼽힐 수 있는 회사가 에코프로 BM이라는 회사인데 에코프로 쪽은 이제 삼성 SDI와 함께 조인트 벤처 에코프로 BM을 좀 설립을 했고요. 얘네들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 쪽과 좀 연관지어서 이 주가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LNF는 LG 에너지 솔루션과 함께 손을 잡았습니다. 배터리 시장을 좀 겨냥을 했고요. 양극재 생산을 위해서 최근에 이제 대구 국가산업단지에다가 양극재 생산을 위한 2,500억 가량의 자금을 좀 투입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뭐 생산 규모만 8만 톤으로 확대될 것으로 일단 보이는데 이 부분도 좀 긍정적이고요. 2021년도 하반기부터 NCMA 배터리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이 좀 예상이 되고 있고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솔직히 뭐 설비 투자로 인해서 좀 디스카운트 좀 많이 받았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이런 큰 규모의 이 자금 투자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설비 투자는 2020년도까지 완벽하게 끝내고 나면은 본격적인 시장 선도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성이냐 LG냐의 싸움 구도도 재밌는 구도인데 현재 LNF는 LG 에너지 솔루션에 독점 공급하고 있다는 부분도 투자의 매력적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추가로 하나 더 살펴본다고 한다면은 이제 테슬라에 대한 부분인데 앞으로 대규모 수주도 예상되지 않을까 일단 보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현재 자체 배터리 생산을 위한 밸류 체인을 좀 형성하고 있고 과거 뭐 수주 규모라든가 테슬라의 예상 판매량을 좀 고려를 해보면 2023년도, 24년도에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아니면 테슬라의 수요에 따라서 앞으로 LNF의 NCMA 수주 규모는 5조 원 이상으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뭐 현재 기술적으로 살펴보면은 단기적으로는 좀 과열 구간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13만 5천 원까지의 추가 조정을 받는 시점에 이 매수 가격에 대한 어떤 부분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따라붙는 매매보다는 조금의 여유를 가지고 조정 시에 매수 관점으로 체킹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직전 정고점은 돌파를 한다라는 분석입니다. 자, 두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요, 대한항공입니다. 대한항공. 최근에 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업종들이 좀 피해를 입었다고는 하지만, 참 아이러니한 것이 대한항공의 주가 턴어라운드는 작년 1월부터입니다.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발발하기 시작한 것이 2월이었죠. 그래서 이제 뭐 그 시점부터 해서 대한항공 주가는 무려 400%가량 증가를 했습니다. 오히려 코로나로 인해서 조정을 받고 가장 큰 주가 수혜를 입은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 정도라 좀 보시면 되는데 생각해보면 주가라는 게 참 아이러니하죠. 실적 기대감이 좀 반영돼서 움직이기 때문인데
대한항공의 이번 3분기 실적도 실적 기대치를 좀 상회할 것으로 보입니다. 뭐 전통적으로는 3분기는 비수기이긴 하지만은 코로나 특수 상황이 이어지면서 항공화물 부분 실적 호조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고 3분기 영업이익은 연결 기준으로 1,900억 그리고 별도 기준 1,936억 정도로 기대치를 상회한 실적을 좀 시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유가 상승 그리고 뭐 원화 약세로 따라서 이제 비우호적인 매크로 환경에도 불구하고 항공화물의 이 견조한 성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인데 여객 사업 부분은 이제 국내선과 국제선의 이 미주 노선의 수요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지만 코로나 이전에 약 10에서 15% 수준의 매출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좀 추정을 합니다. 하반기 2021년도 하반기 추정 에비타는 1.2조 원 수준이고 이자 비용 및 아시아나항공 증대에 좀 필요한 자금은 약 1조 원입니다. 현금 찬출이 아직까지는 좀 충분하다고 보고는 있는데 성명도 부지 매각에 따른 현금 유입도 감안을 해보면은 하반기에는 추가적으로 5천억에서 1조 원 수준의 차익 감소도 전망하고 있고 회사가 좀 뭐라 해야 될까요? 재무구조 개선에 좀 심혈을 좀 기울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쪼록 이제 대한항공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연속 흑자를 좀 기록을 하면서 안정적 투자처로 좀 인식을 받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추가적인 상승 여력도 충분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특히나 정부에서 이번에 11월 초 기준으로 위드 코로나 시대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도 이제 발표하기도 했고요. 그 모멘텀으로 이제 당연히 여행, 관광 이쪽 부분에서의 어떤 수요 증가도 돌릴 수 있겠죠. 주가적인 측면에서도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내용은 이제 S-오일입니다. S-오일은 주요 한번 해보신 분들은 모를 수 없는 종목이죠. 최근에 이제 주가가 국제 유가 상승과 함께 빠른 회복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정제마진 회복에 따라서 실적 모멘텀이 반영이 되고 있는 건데 특히나 정제마진이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는 22년도 1분기까지는 주가 상승을 기대를 해봐도 좋은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OECD 원유 재고량은 글로벌 원유 시장의 균형력을 판단한 대표적인 지표인데 일반적으로 5개년치 평균치 28.7억 배럴 정도가 원유 시장의 균형으로 좀 해석을 합니다. 근데 이제 8월 OECD 원유 재고량은 28.3억 배럴 좀 기록을 했고요. 균형치 이하로 좀 낮아졌죠. 공급 부족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원유 시장의 공급 부족은 곧 가격 상승을 의미하죠. 여기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우리나라는 라니나로 인한 어떤 북반구 한파도 예상되는 부분이라 난방용 석유 제품 수요가 하반기에 좀 상당히 강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S-오일은 지금 보시게 되면 가격적인 측면으로는 121만 5천 원까지 가파른 상승이 이어졌는데 122만 5천 원까지 추가적인 단기 상승 구간도 있습니다. 이 부분 참 참고하시고요. 단기로 승부를 본 뒤에 가격 조정 구간에서 접전 구간에서 10만 원 선 초반에서 한 번 더 스윙 중기적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시장에서 굉장히 핫한 종목군 그리고 섹터들 짚어드렸습니다. 시그널 챙겨드렸고요. LNF 2차전지, 대한항공은 리오프닝, S-오일은 현재 에너지 강세와 관련해서 시그널들 챙겨드렸습니다. 자, 오늘 지수 하락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기관과 외국인들이 각 시장에서 매수를 해주면서 이 시장이 하방 쪽에서 조금씩 올라오려는 탄력을 받으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장 끝까지 좀 힘내시기 바라겠고 너무 무리한 투자보다는 관망하시거나 현금 확보 전략도 유효하다고 이 전문가분들께서 말씀해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을 사칭하는 1:1 유사 수신행위가 성행하고 있으니 이 점까지 유의하시기 바랄게요. 오늘도 끝까지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